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7-3 도시 내부의 공간 분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도시 내부 경관의 변화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토지 이용의 분화 과정을 통해 도시 내부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시 내부의 모습은 왜 다양하게 나타날까? 페이지, 혹시 교과서를 가지고 계신 분은 보시겠지만은 페이지 145쪽에 자료 2를 보시면 도시 내부의 분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죠. 도시 발달 초기 단계에는 도시의 규모가 커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때는 관청이나 상점, 주택, 학교, 공장 등이 도시 중심지에 섞여 있어서 즉 지역 분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145페이지 그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도시분화, 도시발달 종착 단계에 이르러서는 도시가 도시 공간 안에 주거지구와 상업지구, 공업지구 등으로 점차 분리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분화가 일어나는데요. 지역분화가 뭔지 한번 보면요. 지역분화란 도시가 점차 성장하게 되면 비슷한 기능들끼리 모이고 서로 다른 기능들끼리는 분리되는 경향을 지역분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시가 점차 발달함에 따라서 이 지역분화가 점차 심화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도시의 지역분화, 도시의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유는요. 바로 접근성과 땅값의 차이입니다. 접근성을 보면요. 접근성이란 도시의 어떤 장소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도와 그 다음에 땅값, 지대나 혹은 지가라고 그러죠. 이것의 차이에서 도시가 내부가 여러 지역으로 나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도시의 기능지역을 나누면요. 일단 업무지구, 일단은 업무를 볼 수 있는 지역과 상업지역, 백화점이나 아니면 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과 그다음 주거지역, 아파트나 주택 이런 것들이 몰려있는 지역,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업지역으로 기능을 분류할 수 있겠네요. 위에서 설명한 요인에 의해서 도시의 중심인 도심에는 비싼 땅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 즉 능력이 있는 전문상가, 대기업 본사 등이 모이는 반면에 공장, 학교, 주택 등은 접근성이 더 낮더라도 땅값이 싼 도시 외곽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는요 보시면은 도시 내부의 분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좀 그림이 잘 안 맞는군요. 자, 보시게 되면은 도시 내부의 분화 모습이죠. 조금 전에 설명한 드린 대로 도시 발달 초기 단계에는 안쪽에 모든 것이 다 도심 안쪽에 모여 있지만은 도시 발달 종착 단계에 이르려면은 각 섹터마다 각자 특별하게 지역 분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업지구라든지 아니면 상업지구, 또 주거지구가 나눠서 그들에 맞게 나눠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이죠. 도시의 내부는 그럼 각각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을까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 내부는요, 크게 도심과, 그 다음에 부도심, 그 다음에 중간지역, 그 다음에 외곽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도심을 보겠습니다. 도심의 특징은 일단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땅값이 가장 높습니다. 대표적인 데로 우리나라 밑에 이제 나와 있겠지. 바로 밑에 나와 있네요. 서울의 명동이라든가 부산의 중앙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지역은 이제 고층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고 주요 관청이나 은행의 본점, 혹은 대기업과 언론사의 본사 등이 집중되어 있는 지구로서 중심 업무 지구라고 하는 CBD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 도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인구 공동화 현상입니다. 인구 공동화 현상인데, 인구 공동화 현상이란 대도심의 주간에는 빽빽할 정도의 인구가 많은데 희한하게 한밤 아니면 약간이죠. 10시 넘어서 한 12시, 1시, 2시 뭐 새벽이죠. 그쯤 되면은 대도심의 상주 인구, 지금 주석을 달아서 밑에 이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은 항상 그 지역에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인구가 급격할 정도로 감소해서 거리가 아예 텅 비었다고 할 정도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마치 도넛 모양과 비슷하고 해서 도넛 현상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런 인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크기가 아니죠. 인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직장과 주택지의 분화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직장은 이제 도심에 있고 주택지는 도시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밤에는 주택 지역으로 이동하고 낮에는 업무를 하는 업무 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인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이러한 인구 공동화 현상의 발생으로 인한 문제점으로는 출퇴근 시간대에 극심한 교통 혼잡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부도심이죠. 부도심은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서 도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중간지대, 즉 교통이 편리한 곳에 도심의 기능을 분담하는 것이 바로 이 부도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중간 지역과는 다릅니다. 말 그대로 교통이 편리한 곳에 도심의 기능을 분담하는 것으로 도심과 외곽 지역의 중간 지역 정도에 위치하는 곳이 바로 부도심이라 할 수 있겠죠. 이곳에는 주로 이제 상업 시설 등이나 아니면 금융기관, 또 각종 편의시설 들이 들어서서 도심에 집중된 기능을 분산하고 도심의 혼잡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데가 서울의 신촌, 아니면 잠실, 영등포, 부산의 서면, 동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중간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교과서를 보시는 분들은 146쪽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셔야 되고, 또 프린터를 보고 계신 분들은 프린터 하단에 보면은 교과서 146쪽에 그 도심에 분화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중간지역입니다. 첫 번째 이제 보면은 주택이나 공장, 학교 등이 모여서 이제 분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지역은 말 그대로 주택이나 공장, 학교 등이 모여서 분포하는 곳으로서 도심과 가까운 곳에는 주택, 상가가 분포하고 외곽으로 나갈수록 신흥주거단지, 쉽게 얘기하면 이제 김포도 이런 신흥주거단지에 속하는 거죠. 신흥주거단지와 이제 공장이 섞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장기동은 좀 이제 신흥주거단지 같겠지만 양곡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조금 더 가시다 보면 군데군데에 아파트 단지, 이제 조그만 아파트 단지 있지만 그 사이사이로 공장에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데가 이제 신흥주거단지와 공장에 섞여 있는 중간지대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외곽지역입니다. 이곳은 이제 도시와 농촌의 모습이 섞여 있습니다. 최근 도시의 주택난을 해결하고자 대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위에 이제 제가 3번을 김포라고 했는데 4번이 솔직히 말하면 4번과 3번의 중간 사이에 이제 김포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4번과 3번의 중간 사이에 김포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 이제 확실한 중간지대는 이제 좀 줄어들고 있는 편입니다. 중간지역이라고 한다면 이제 굳이 서울 지역을 꼽자면은 서울의 이제 강서나 양천 지역, 아니면은 저쪽 구로 쪽에 있는 그런 이제 주거단지와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 아니면 이제 부천 쪽에, 부천 좀 못 가서, 그쪽에 있는 서울과 근접한 지역에 있는 곳이 바로 중간지역이라 할 수 있고, 외곽지역은 이제 다시 한번 보면 외곽지역은 도시와 농촌의 모습이 섞여 있습니다. 도시의 모습도 보이고 농촌의 모습이 섞여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최근에 주택난을 해결하고자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이 되는 곳, 장기동도 그에 해당하는 곳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근데 중간지역, 외곽지역 다 좋은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확인할 거는 외곽지역에는 바로 이 개발 제한구역, 즉 그린벨트라고 하는 개발 제한구역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개발 제한구역은 일부 대도시에서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기 위해 설정해 놓은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의 개발은 거의 전면적으로 제한됩니다. 거의 개발할 수가 없다고 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개발을 하더라도 너무 제약이 많고 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을 거의 못합니다. 대표적인 이제 그린벨트 지역에, 서울의 이제 그린벨트 지역으로는 서울의 세곡동, 저기 강남으로 내려가다 보시면은요, 강남에서 이제 판교 쪽으로 가다 보시면 중간에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양재에서 좀 더 내려간 곳에 보면은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비닐하우스만 잔뜩 있고 논 비슷하게 되어 있는 허허 벌판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이제 서울에 이제 하나 남은 개발 제한구역 이제 그린벨트가 되겠는데, 이 지역은 이제 따라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농업은 가능하나 주택이나 공장 이런 건설 등은 상당히 제약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네 가지 지금 보시면은, 지금 위에서부터 다시 보시면은, 자,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다시 도심이나 그다음에 부도심, 그다음에 중간지역, 외곽지역인데, 이곳의 모습들을 확인한다기보다는 이 지역의 특징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어떠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심과 같은 경우는 CBD, 중심 업무지구라는 것이 있다. 그다음에 부도심은 도심의 업무를 분담하는, 도심의 교통의 중간지대에 도심의 기능을 분담하는 지역이다라는 정도. 그다음에 중간지대는 이제 주택이나 상가 등이 도시 안에, 대도시 안에
주택이나 공장, 학교 등이 모여서 분포하는 일종의 주거지역 형태이고 또 공장지대 형태라는 거 확인하시고, 외곽지역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도시와 농촌의 모습이 섞여 있지만은 개발 제한 구역이 있다라는 것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